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요즘 조금 파란불이에요. 비가 오는 날씨도 비가 오는데, 주식도 파란불입니다. 자, 이럴 때 파란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비가 오는 게. 아, 더 땅이 견고하고, 중간에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서, 2700, 2800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 지금 정도에서 마디가 하나가 아,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디가 하나 형성돼 준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부터 여러 번 경고를 드렸었죠. 어떤 경고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국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공매도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다 같이 올라가기가 어렵고, 근데 특정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1,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LNF 에코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1, 4분기 실적을 보여드려가면서 왜 국내 기관이라든가 해외 헤지펀드들이 국내 2차 전지에 대해서 조단 위의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자신감,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어요. 오늘은 그 2차 전지주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해서 흔들린 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한 2주 정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의외로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나신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제가 보니까 뒤늦게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면서 저희 과외 선생, 박한샘의 과외 선생에서는 제가 매매한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 해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했다? 그렇죠. 나 박한샘은 이러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판단하셔라.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 하셔라. 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저희들은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합니다만 LG화학이라든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잠깐 여기 한번 차트 한번 보신다면 네, 특히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이 두 종목의 하락이 포스코 그룹,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종목을 카피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포스코 그룹을 카피한다고 그랬죠. 근데 포스코 그룹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포스코 그룹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이 상승한 배경.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아니라 어디를 사야 된다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는 그렇죠. 한화그룹주, 방산주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쪽 하나그룹주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 인류 기업들이 나온다. 더군다나 이제 시너지 효과, 그렇죠. 잠수함과
육군 주력 뭐 장갑차라든가 자주포 이런 부분들이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어제 방송을 잘 들으신 분, 그동안 저 박한쌤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장에서 이 흔들리는 코스닥 시장과 2차 전지주들의 급락이 뭐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준비도 되셨고. 자, 잠시만요. 제가 저희 생방 회원분들한테 방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에코프로 BM 주식을 저희 생방 회원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에코프로 BM을 주식 선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주식 선물 공매도로 30만 원에서부터 매도를 때렸잖아요. 30만 원 이상에서부터. 포스코 홀딩스가 35조 원인데 에코프로 BM이 31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BM이 10%밖에 차이지 안 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를 때린 걸 보고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도 교육적 차원에서 에코프로 BM을 주식 선물 매도를 때렸고 지금 오늘 떨어질 때는 제가 25만 원 아래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회원분들 아침에 제가 리딩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대로 잘 따라 하시고 우리 회원분들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 한번 볼까요? 77번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 유튜브로 나는 들어왔다 하신 분은 77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계신지 뭐 확인 차원에서 우리 회원분들 그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오전 방송은 제가 마무리 짓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것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강호님, DK 첸님, 이재근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마 그러면 제가 25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때린 거는 추가 때린 건 다 수익 실현하고 이제 그 다음 저기 한 것도 원래 갖고 있던 것도 좀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 해달라고 했는데 잘 따라 77 누르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잘 따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혹시 우리 휴지 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잠깐 워낙 급하게 뛰어다 보니까 뭐 땀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잠깐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지만 에코프로 BM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30만 원 돌파 나왔을 때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1, 4분기 실적이 작년도 4, 4분기 실적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 뒤로부터 이제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이거 보세요. 공매도 세력들이 때려먹은 거. 공매도 세력들이 때려먹는 대부분 외국인 기관 굉장히 공격적으로 때려먹었습니다. 매수 세력은 개인 말고는 없어요. 이게 개인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팔았느냐? 팔지도 않았죠. 에코프로 BM과 LNF. 자, 2차 전지가 지금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에코프로 주식이나 에코프로 BM 주식이 없다. 저 박한쌤은.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1순위로 본 종목은 항상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실적 분석을 가장 먼저 하고 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이 대장주예요.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를 이끄는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였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거예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예요. 그 전에는 누구였겠습니까? LG화학이었습니다. 포스코 이전에는. 그 전에는 셀트리온이었고. 그 전에는 어떤 주식이었을까요? 예전에는 조선주, 반도체주, 자동차주. 이런 것처럼 항상 한 시대에 5배, 10배 이렇게 올라오는
대장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에코프로와 2차전지가 10배 났다고 해갖고 뭐 굉장히 막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2000년도, 2007년도, 5년도 이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주식이 5만원 가고 10만원 간 것처럼 2만원 가고 3만원 갔습니다. 황우석 박사, 그리고 바이오주, 뭐 2018년도, 17년도에도 다 마찬가지였죠. 세계적인 바람이 불었잖아요. 사드다, 뭐 코로나다, 사드, 메르스 이럴 때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주식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2차 전지가 마치 굉장한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장주들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한 시간을 풍미하는 대장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바뀝니다. 조선주들도 한때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에는 뭐 금감원장님께서 2차전지 과열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주가 한 번에 무너지는 일 없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지금 때려봐야 단기적으로 오늘만 놓고 본다면 반등 타이밍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충분히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는 것이 맞다. 지금 추격 매도 봐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그럼 2차 전지가 흔들려서 종합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국내 종합에 문제가 있는 거냐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가 깨지는 현상이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반등이 나올 때 먼저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주라든가 오늘처럼 혹은 바이오주라든가.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중국 자본이 사실 한국에서 이제 홍콩을 통해서 경유 들어온 많은 자본들이 저는 어제 대탈출을 이렇게 다우데이터나 선광이나 하림지주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중국 쪽에서 들어온 많은 자본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미국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많은 돈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많은 발언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 개발을 물론 거기는 학문적 과학적 차원이지만 사실 우리나라한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타이밍 때 핵전력을 일부를 풀어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사일이라기보다는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자산, 핵을 이용한. 자, 따라서 그러한 이미 호주한테도 풀어줬잖아요. 미국이 이미 호주한테도 그걸 풀어줬기 때문에 일본한테 풀어주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본은 2차 대전에 미국과의 여러 가지 그런 핵으로 인해서 망한 나라니까 핵을 다시 미국이 일본한테 줄 경우는 극단적인 예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흔들리는 쪽에 국내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의외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아직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과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저녁부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인한 지수 흔들림이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SKI 테크놀로지, 즉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대형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대한유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 이상 다 폭락한 종목은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들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어느 쪽에 돈들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볼 거냐.
즉 종합주가지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나의 자산은 어느 쪽에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플러스 0.4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0.4, 0.72. 근데 한국은 마이너스 1.0, 홍콩은 마이너스 1.23. 홍콩은 당연히 빠져야죠. 왜? 대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종목들이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 미국 증시 보세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핀디오디오, JD닷컴. 전부 다 대중국 관련 종목군들입니다. 핀디오디오 마이너스 3.5, JD닷컴 마이너스 2.67. 전자상거래 업체죠. JD.com, 핀디오디오, 바이두의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 협력업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한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화웨이를 미국 정부가 때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에 대해서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1억 개를 만들었다. 웨이퍼 소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20% 차지한다. 2천만 장이 남아 도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2천만 장을 어떻게 그러면 땅에 묻어야 할까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한테, 기업체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덤핑으로 판매합니다. 싸게 떨어야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감산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딜레마예요, 우리나라 증시.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이 배경의 큰 그림의 이면에는 사실 한국 증시에서 탈출이라고 보다는 중국이 소개력이 떨어진 거죠. 한한령 때처럼. 한국에 있었던 자본이나 이런 것이 나아가면서 제주도 집값이나 영종도 집값들, 송도 집값들이 덜썩거리고 중국 왕서방 자금이 탈출해가면서 나왔던 현상들이 약간은 지금은 어제 SG 사태 때, 어제 제가 SG 사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판 빌황 사건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2년 전에 있었던 빌황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기 전에 미국 시장,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반대 매매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SG 증권을 통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들의 현상과 비슷한데, 일단은 그런 종목군들이, 하한가 맞는 종목군들이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어제부터 급락 나온 하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분위기, 다우데이터나 선광이나 하림지주나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첨보, 에코프로 PM, LNF, 포스코 DX, 성일하이텍 같이 이렇게 이제 리차지, 배터리 리차지 업체, 재생업체들까지 합류가 돼가면서 그동안 움직였던 흐름들이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코스닥은 어제 박한샘의 주식 과외 선생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게 뭡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지수보다 종목이라고 그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2차 전지주들이 때로 움직였다가 덜컹거리기 시작했는데 900 찰까 돌파하고 나서 1, 4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4, 4분기 실적부터 좋아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더 갈 거다, 뭐 1000포인트 갈 거다, 저한테 그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주가 그동안 끌어올렸는데 2차 전지주가 실적 발표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 버거운데 지수가 더 갈 수 있겠느냐? 지수 장악력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다른 종목군들, 그렇죠? 뭐 바이오라든가 혹은 뭐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일부, 여기서 추가 더 하락이 나온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새롭게 테마를 형성해 가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수보다 종목입니다. 반면에 거래소는 어떻습니까? 거래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종목보다 지수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내 증시에는 2,5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로 레벨업이 되는 2주 사이에 2,400포인트에서 2,550, 2,60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번에 가는 것보다 저는 지금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고 가야 마디가 형성되고 중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바로 쭉 올리면 어때요? 시멘트 굳기 전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지기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솎아주기가 나와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도. 자,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홀딩스 이번 그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점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형 종목에서 신고점이 날 수 있는 기아자동차하고 포스코홀딩스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했죠. 대형 종목에서. 자, 그런데 포스코홀딩스가 어제도 물어보셨던 분이 포스코홀딩스 지금 사야 되느냐, 매집해야 되느냐. 그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13년 만에 최고 돌파는 신고점 돌파 나온 종목인데 이 거래량 터지고 이거를 그러면 지금 무슨 마인드로 사겠다는 거냐. 일정 부분을 팔았다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때 모아나가는 거지 다시. 그리고 멀리 보는 거지. 이미 13년 만에 신고점 나온 종목을 그걸 왜 사요? 다른 2차 전지주들은 근데 얘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다른 2차 전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광산이 없잖아. 내년도 되면 IRA 법안에 의해서 원재료는 60%, 부품은 60%, 원재료는 50%.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올리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광산이 필요하잖아.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느나.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은 이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지금 선물을 7,700개 때리고 하는 이 외국인들의 큰 흐름 속에서는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지수 장악력에 그동안 공매도 때렸던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당 부분 SG 사태도 마찬가지고 연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지수가. 그렇지만 하락으로 가는 패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차 전지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은 올라왔어요. 거래소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갈 동안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2차 전지 올라오기 전에도 어차피 2,500이었어요. 한번 2,500을 찍었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번 2,500을 찍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한 시점 이번 연도 초반기부터 이미 작년도 12월달, 10월달, 11월달, 9월달에서부터 2,500을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깐이지만 물 한 모금 축이고 방송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급등 나왔을 때 코스닥은 올라왔어요. 거래소가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잠깐 빠진다고 해서 거래소가 뭐 완전히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영향력이 더 커요.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 감산 효과가 줄어드니까 빠지는 건데 뭐 거의 이제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전지가 아닌 어떤 주식군들에 대해서 내가 매도하고 탈출한다?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많이 갔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신고점 근처에서 계속 지금 놀고 있거든요. 프랑스. 처음으로 루이비통 5천억 달러 돌파했죠. 유럽 기업으로선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한국 돈으로 겨우 650조 원인데.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9만 원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 합치면 5천억 달러 돌파 나왔었거든요.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다 모이는 유럽에서 특정 기업이 5천억 달러 돌파가 처음이다. 루이비통. 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유럽 증시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인해서 탈출하는 해외 종목분들이 꽤 많다. 올라갈 나라들이 더 있다.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입니다. 101이 깨졌죠. 102가 깨지고 100이 올라가다가 이제 어제 101 터치했는데 100 깨지면 볼만할 것 같아요. 얘가 114.5입니다. 115 근처죠. 금리 인상기 쫙 올라가죠. 2022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CPI 지수가 멈추다 하니까 아래 쫙 밀리죠. 금리를 0.5 올리고 0.25 올리고 그러니까 CPI 지수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춤주춤 하더니 앞으로 금리 동결 한다고 하면 100 깨질 것 같아요. 100도 이번에 5월 3일 날. 그러면서 달러에서 탈출하는 돈들이 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로 이동하는 현상에서 우리나라 주식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한샘의 과외 선생 오늘 39번째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2차 전지로 인해서 흔들리는 2차 전지에서 방송을 잘 들으신 지금 3,500명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파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물리셨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오히려 물리셨다 하더라도 1억 원은 1,000만 원어치 살 거 300만 원만 사고 그랬겠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라 이렇게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샀다. 나는 지금 반도체에 들어갔다. 나는 이거 샀는데 지금 손절했다. 여러분들은 나는 LG전자에서 바이오로 넘겼다. 나는 2차 전지를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홀딩스 대비 90%까지 올라왔고 10% 차이밖에 안 나니까 30만 원 이상에서 주식 선물을 에코프로 BM을 매도를 때렸다. 그리고 그런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식 선물을 매도 때렸다고 여러분들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에코프로 BM 나 사고 싶은데 살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행동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말이나. 그럼 잠깐 멈추겠죠. 100주 살 거 30주 사보고 지켜본다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서 배우는 거. 요게 제가 추구하고 있는 과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 담배는 몸에 해롭다. 너는 배우지 마라.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예,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막내 작은아버지가 기타도 잘 치시고 음악도 절대음감이시고 여자들이 줄을 섰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잠깐 뭐 좀 하다가 작은아버지 항상 동경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삼촌이죠. 삼촌인데 삼촌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눈치채시고 너는 담배 배우지 마라. 몸에 해롭다. 자, 남 얘기 아니에요.
이 모순 떼냉동.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부해? 엄마가 이놈의 새끼 너, 없는 살림에 너 왜 아빠가 매일까지 밤새갖고 야근하고 그러신 줄 알아? 너 과외시키려고, 너 지금 고2인데, 고액과외 수학 뭐 때문에 아빠가 너 과외시키려고 엄마 아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과외비 벌고 엄마도 파트타임에 일하고. 공부해? 그러면서 엄마는 누워서 소파에서 TV 보고 있어. 애들이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엄마는 드라마 봐가면서 공부하라고 하면은 리모컨 붙잡고 있어가면서 엄마도 쇼맨십이지만 리모컨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도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게 아니라 엄마도 책상에 앉아야 돼요. 애 올 시간에 맞춰서. 누구 왔니? 엄마 누구 왔다. 하여튼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그래 애들도. 그래서 저희 박한샘의 과외 선생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주식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안 샀는데 안 되면 손절하는 거지. 신이 아니잖아, 저는. 그리고, 떨어진 주식인데 너는 왜 더 사냐? 나는 이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하고 샀다. 떨어지는데 왜 수익 실현했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회원분들한테 방송에 오기 전에 생방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왔느냐? 그걸 기다린 거잖아. 25만 원 아래로 급락 나올 때. 이제 추격 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수익 실현. 그 다음에 지켜봤다가 그 다음 종목으로 또 건너가는 준비.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 대폭락이죠.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찔하실 겁니다. 아찔하실 필요 없어요. 예상했던 부분이잖아. 2차전지 따라서 거래소 지수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올라갔잖아요. 700포인트에서부터 750, 전후에서부터 900포인트까지, 91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뭐 반도체가 올라갔습니까? 바이오가 올라갔습니까? 예. 아니면 2차전지가 다 갔나요? 그것도 아니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LNF. 당연히 실적 발표가 발표된 순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지수가 흔들릴 때 뭐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때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부. 그리고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서 핵을 사야 돼요. 핵 관련.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한하는데 6 곱하기 3 가서 저주를 받아라. 온갖 저주를 중국 외교부에서 쏟아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탱크 100대 있는데 200대 만들어서?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줬던 미사일 사정거리 풀어줘서? 아니면 5년 전에 들어왔던 사드 2600km 반경을 서칭할 수 있는 사드, 중국 전역을 서칭할 수 있죠. 중국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서해안, 베이징에서부터 서해안 오른쪽, 특히 아주 뭡니까? 중국 발달의 상징인 샹하이부터 시작해서 청도, 그 다음에 그 우위 도시들 다 이 서해안 쪽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중국 땅덩어리는 넓지만 서해안 쪽에 다 몰려 있어요. 요 서해안에서 중국 인구의 밀도가 70%가 이렇게 있는데 경제 발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뀝니까? 강남은 안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너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그 의미 없습니다. 후세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야당인 진보인 누가 대통령을 했다. 보수인 누가 대통령을 했다. 정권을 잡았다. 이런 정부 펼쳤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서민들한테 실제 생활에서는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이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대통령 바뀌고 외교 안보는 바뀌어도 일반 서민들의 실제 생활, 문화의 중심, 생활의 중심, 부의 기준은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으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됐다. 그래서 모든 전철 노선, 모든 도로 노선, 모든 거리 측정, 예를 들어서 너 집값 얼마야? 이렇게 안 하죠. 분양할 때. 첫 번째 뜨는 단어가 뭐예요? 건설사 분양이든 오피스텔 분양이든 아파트 분양이든 뭐 분양할 때 강남에서 20분 거리, 강남에서 차로 10분 거리, 강남에서 GTX 몇 분 거리, 다 강남을 중심으로 몇 분 거리 몇 분 거리가 다 형성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심이 강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처럼 중국은 뭐가 중심입니까? 그렇죠. 샹하이의 푸동지역. 지난번에 코로나 때 봉쇄했던 지역. 테슬라라든가 이 푸동지역은 최저 인건비, 1인당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대통령 방문을 하기 전부터 이게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만들어서 아니면 뭐 미사일 사정거리 늘려서 아닙니다. 핵에 관련된 거 말고는 없어요. 중국 인구 구성으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중국이 100만 장자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5천만 명이 넘어요. 포브스지 같은 데 보면 발표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100만 장자가 많아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에는 영향력에서 무시하기가 어려운데 중국이 굳이 한국에 대해서 발끈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 핵에 관련된 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떤 성과를 받아왔습니까? 미사일 사정거리가 풀렸죠. 그 전에 300km인가 500km로 한도로 묶여있던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거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 이상, 즉 중국까지 타겟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도 중국이 화를 안 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우리도 주지만 우리도 선물을 갖고 와야 돼요. 미국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어제 뉴스 나온 걸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뉴스에 이게 있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행정부한테 정권 때에서 핵에 관련해서 어떤 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풀어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락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핵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핵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스몰 SMR, 스몰 모듈러 리사이클 뭔가요? 네. 리차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SMR 원자로 있잖아요. 이 SMR 원자로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이미 거의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해가지고 한국이 원자력의 기술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웨스팅 포인트가 설계도를 갖고 있고 한국이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죠. 마치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도를 갖고 있는데 TSMC나 삼성전자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이나 죄송합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나 이제 이름 바꿨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이런 데가 있어야 그게 현실화가 돼요. 설치, 시설 이런 게. 부속은 히타치라든가 일본의 미국의 GM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래서 한국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핵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풀어준다라기보다는 핵을 어떤 용도로 쓰도록 일정 부분을 풀어주는데 그게 핵잠수함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 호주한테 중국을 겨냥해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했잖아요. 아시죠?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에요. 프랑스가 호주에 이미 납품하기로 한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데 디젤 잠수함.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한 외교 행보가 그거예요. 호주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과 마크롱과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도 방문하고. 자, 왜 그러느냐면 바로 그 잠수함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규모가 얼마 규모였느냐? 한국 돈으로 약 70조 원 규모. 당시에 600억 달러 정도 규모였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호주 입장에서는 괜찮죠. 핵잠수함 기술도 이전해 주는 데다가 디젤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이에요. 차로 따지면 마치 이런 거죠. 제네시스 GV80 디젤 차 받을 기술 이전 받을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작은 아버지가 벤츠 전기 자동차로 2억짜리로 줄 테니까 타고 다녀. 세금도 다 내주시겠대. 연비만 내가 내면 돼. 진짜 딱 거저받은 거였어요. 핵기술도 이전해주고. 호주가 그래서 핵잠수함을 받았죠. 자,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그 다음은 누구다? 일본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일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핵 관련 주식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2차 대전 때 잊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놈들은 핵으로 미국이 이긴 나라잖아요.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런데 그 적성 국가였던 일본이 뭐 지금 우대적 관계로 친해질 수는 있지만 핵만큼은 이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기화로. 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그 핵잠수함이 있어야 중국을 사실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핵잠수함이 필요해요. 호주는 너무 멀어. 일본이나 한국 쪽에서 막아줘야 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도록 숨어 있다가. 자, 그런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뚜껑이 열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잠수함이 땅바닥에 숨어 있다가. 근데 미국 잠수함이 아니라 한국 잠수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핵잠수함 능력이 돼요. 핵을 소형 모듈화 시켜서 잠수함에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은. 문제는 뭐냐? 그때 사용해야 되는 핵 연료라든가 핵 폐기 처리물 이게 다 미국의 허락을 맡고 다 카운팅이 돼야 돼. 이게 난제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에 그걸 부분적으로 풀어주면 아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저기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떤 딜레마에 빠지겠습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중국 자본들은 다 베껴나가는 겁니다. 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안령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핵은.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2차 전지라든가 마침 맞물려 있던 종목군들이 흔들릴 건 흔들리고 대장주들이 바뀔 거는 바뀌고 그러면 이런 흔들리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또 누리는 주식들도 있어요. 지금 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어디에 주식을 하면 움직일 건가? 일정 부분 고려해 봤을 때 낙폭과대 2차 전지를 살 거냐? 아니면 네, 여기에서 에너지 및 원자력 관련주,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혹은 핵잠수함 관련된 범한 퓨어셀이라든가 혹은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핵잠수함이 계속 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연료 전지에 또 연료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디젤 잠수함에도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연료 전지들이 들어갑니다. 잠수함이 하이브리드 잠수함이라고요. 디젤 엔진은 계속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시에는 디젤로 배터리 이렇게 해다가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이런 배터리에다가 연료 전지에다 축전을 해요. 그리고 조용하게 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 연료 전지들을 또 운행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주 독보적이에요. 왜냐면 2차 전지 및 연료 전지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소위 여기서 ESS인데 저건 거죠. 한국은 자동차에도 사용하지만 잠수함에도 사용해요. 우리나라 그냥 배만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풀어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의외로. 핵잠수함 하나로 풀어줬을 때 한국에서 방위산업체 전체가 지금 들썩거리는 게 그냥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해줘갖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오늘 안 빠졌네?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마이너스였거든요.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오늘 방송 와가지고 오늘 박한샘의 과에 예. 여기 우리 에어컨 좀 이제 끌까요? 네. 박한샘의 과외 시간 39번째 시간에서 야 오늘 이렇게 가면서 종목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라갔네. 네, 그나마 좀 밀린 거였네요. 29,500원에서 29,000원. 자, 이해되셨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한화, 예, 한화그룹을 이야기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실질적으로 인수했다. 한국산업은행부터 지분을 받아서. 근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준비한 50% 정도로 인수하려고 준비한 유상증자 대금, 대우조선 유상증자 해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2조 원을 준비했거든요. 그 2조 원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쓰지 않고 어차피 얘는 인수한 거니까 여기에 한국항공우주까지 지금 베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얼마 전에 크게 퍼졌었다. 꽤 지난 이야기입니다. 뉴스와 나온 거예요. 뉴스의 한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지분 구성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50%로 나왔는데 지금 55%라든가 왜냐면 시간이 조금 지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오늘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사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얘기 했나 어제? 한화도 좋지만 한화 우선주. 이거 제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제가 이거는 매주 목요일 날 방송하는 센 주식에서 지난주에 TV 방송에서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야간 수업에서도 하고 한화도 괜찮지만 한화 우선주도 지주사로서의 계속 하락만 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거 눌리면 보세요. 8만 원에서부터 8만 9천 원에서부터 3년간 하락한 겁니다. 이게 1년,
2년, 지금 3년 하락하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정배열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서부터. 제가 센 주식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야간 수업이나 이런 데서 했는지, 공방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했으면 1번, 안 했으면 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예, 어제 했으면 1번, 안 했으면 2번. 시장 폭락 예상했잖아요. 뭐가 문제야? 둥근 삼각형님, 나엘리님, 코스닥 시장 급락 나온다고 했잖아. 2차전지 폭락 나와가면서. 그래서 어제 뭐 사라고 그랬어요? 방위산업체 사야 된다 그랬잖아. 뭐가 틀렸어요? 폭락 나오는데 예상대로 폭락 나오네. 뭐 잘못됐나?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식 선물 매도 때리라고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30만 원에. LNF 다 팔으라고 했죠. 뭐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나? 팔으라고 한 게? 누구야 여기? 장삼이사님, 코스닥 에코프로 BM 팔으라고 한 게 잘못했나요? 지난주? LNF 여러분들한테 팔으라고 말한 거 잘못한 건가? 33만 원에? 에코프로 80만 원에 돌파 나왔을 때 주식 다 갖고 있는 분들 정리도 하지만 주식 선물 때려야 된다. 여러분들도 공매도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한 게 잘못한 거군요. 그렇죠. 폭락 중인데. 그렇게 팔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팔으라고 했어야 맞는 거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떨어지는데 주식 팔으라고 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오늘 팔으라고 해야 맞는 거구나. 미리 팔으라는 게 아니라. 제게 무슨 얘기냐? 현상만 보고 사후 약방. 이미 주가 떨어지고 있어. 마치 이때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크리스마스 날 지나고 나서 거래소 주식시장 폭락할 때, 그래서 2250 깨지고 막 할 때 LG전자도 샀다. 기아차도 사고. 싸고 우량한 좋은 주식. 기아차 6만 원. 그때 똑같죠. 그때 이 방송 박한샘의 과외 선생에서 말했던 거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응, 그리고 저의 반응, 시장을 대하는 저의 자세 하고 여러분들의 자세하고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 주식이요. 아무리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들어오고 아무리 해도 인간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 돌멩이로 쌓고 흙으로 메꿔가지고 흙집에서 살 때나 조개 껍데기 갖다가 돈이라고 하고 막교환했을 때나 가지고 입고 살다. 그리고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60층짜리, 70층짜리 아파트에 아주 인공위성이 쏴주는 전파 받아가지고 돈도 보내고 조개 껍데기 갖고 돈 교환할 때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스마트 뱅킹으로 할 때나 흙집에 살 때나 꼭대기 100m나 높이나 되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가면서 그 집에 사는 현재나 인간의 마인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절대적으로 느끼는 공포감, 그리고 굉장히 느껴지는 기대감, 공포와 탐욕, 이 두 개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대신 옛날에는 사냥감 앞에서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혹은 대자연이 주는 공포감에서 느꼈던 그런 공포감 대신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돈에 대한 공포감, 이걸 잃었을 때 내가 느끼는 상실감, 자존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사고팔고 극단적인 손절, 극단적인 추격매수, 추격매도만 나오는 거지.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극단적인 기대감. 코스닥 지수 900포인트 올랐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네? 에코프로 BM을 봐라. 에코프로랑 2차전지를 봐라. 갈 수 있겠느냐? 못 간다고 그러지. 1000포인트? 어림없다. 지수 없다. 종목만 있을 뿐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빠졌잖아.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어요? 더 빠지겠지. 더 하락하겠지. 다 왔어요. 천보를 보세요. 천보. 저가 붕괴잖아. 2차 전지 주식인데 후발주자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어요, 옛날엔. 근데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니까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은 올라오는데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거는 뒤늦게 잠깐 올라오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죠. 후성, 천보, SK 아이테크놀로지. 얘들도 2차전인데 왜 그럴까요? 소재인데. 양극 활물질 1톤 들어갈 때 분리막도 만장 들어가야 되고, 음극 활물질도 1톤 들어가야 되고, 전해액은 10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세트인데 왜 천보나 후성이나 아이테크놀로지는 못 가는데 혼자 버텼을까요? 자, 물론 주식은 세력의 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보 같은 주식이 못 갔던 주식이 지금 저가 깨지고 폭락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추격 매수. 나도 한번 먹어버리라. 2차 전지처럼. 안 올라간 거 찾다가 추격했다가 깨지니까 대량 손절이 나오는 거.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짧은 구간이지만 후발주자, 탐심, 보상심리의 왕창사죠. 에코프로 1000만원어치 살 거 천보 3000만원어치 사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참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보니까 대장주도 꺾여. 저가 깨졌어. 공포, 극도의 공포가. 짧은 구간이지만 그게 지금 한 달 사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마 매도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저는 안 팔아요. 왜? 지금 파는 사람은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안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파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패배자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감에 쓸려서 그냥 파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마찬가지죠. 직고점 돌파하니까 탐욕에 의해서 산 거잖아요. 윗꼬리의 탐욕, 아랫꼬리의 공포감. 연중 최저점이잖아요. 짧지만 이 첨보 같은 주식,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이 첨보, 후발주제에서 나오는 이 첨보에서 거래량이 보여준 연중 최고 거래량. 그렇죠? 탐심과 공포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봐요. 실패한 케이스죠.
근데 그게 이미 나왔잖아. 도장 찍었잖아, 오늘. 부분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주식이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에 심리적인 것을, 극단적인 예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후발주자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왔어요. 에코프로 BM 주식 선물 매도 갖고 있는 분들 25만원 깨지고 떨어지면 추격 매도해야 될까요? 갖고 있던 거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수익 실현하라고 했어요. 보통 추격 매도합니다. 나도 먹어보겠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심리, 인간의 극한 심리가 단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아마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문자를 못 보내드리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모멘텀 주도주 클럽 지금 오신 분들이 잘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방송 들을 때 나는 지난주에 우리 박한샘의 과외선생 방송 한국경제TV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정말 그때 내가 2차전지 나도 베팅하려고 했는데 박한샘 대표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난 선물 때렸다. 주식 선물 때렸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올라가는 쪽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듣고 지금 내가 이 리스크를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2차 전지에서 풀 베팅을 하지 않았다. 눈꽃만큼이라도 도움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많은 도움 받으신 분은 10번 눌러도 됩니다. 11111 이렇게. 그러니까 1 한 번 누르고 엔터 누르고 이게 아니라 1111 엔터. 조금 도움받았다. 한 번만 누르고 5번만큼 도움받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그래야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돈을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부끄러움도 많아서 누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서 근데 왜 제가 이를 왜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주식은 힙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박한샘한테 주식은 음악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저는 장르가 힙합입니다. 누구는 트로트이기도 하고 누구는 발라드이기도 하고 누구는 헤비메탈이기도 하겠지만 저 박한샘한테 주식은 뭐다? 힙합이다. 힙합이라는 게 뭐예요? 흑인분들. 네. 그래서 자기 가사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단어로 얘기하면 간증입니다. 힙합이라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아빠가 맨날 술만 먹으면 월남전 참전 용사셨는데 맨날 술만 먹으면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서 엄마를 때렸다. 그리고 그런 걸 봐가면서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옆집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참전 안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신 분이에요. 평생.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한 가지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 있다면 절대 여자는 때리면 안 된다. 여자한테 딱 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는 절대 때리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제가 왜냐면 저희 누나를 때렸거든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성질이 아주 안 좋아서 누나를 때렸어요. 힘이 셌기 때문에. 누나 친구들, 초등학교 때 누나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남자친구들이. 제가 어릴 때 힘이 정말 셌습니다. 그래서 누나 친구들을 때려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나였지만, 아주, 그래서 아버지한테 크게 한 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 누나를 때렸다는 거. 더군다나 여자를 때렸다는 거. 그래서, 여자는 때리면 안 되는구나를 맞아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힙합은 제가 보니까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를 얘기하느냐? 저의 삶이에요. 나도 이 주식 샀다.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주식 빠져갖고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2차전지가 아니라 저는 반도체를 갖고 있잖아요. 저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다고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큰 돈 욕심을 보고 산 건 아닌데 수익을 잠깐 줬다가 마이너스 지금 한 2% 손실을 났어요. 어제까지 수익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 빠져가지고 2% 손실로 한 말이에요. 어제 절반 잘랐습니다. 10% 갖고 있었는데 어제 5% 자르고 오늘 5%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2% 손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게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주 다 절반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참.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올 때 지지난주에 제가 바이오주 급등 나왔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랑 이런 거 바이오주 갖고 있는데 50% 40% 절반 정리했다고 그랬죠. 그 절반 정리한 거 수익 실현한 거에서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밀릴 때 요거 삼성전자 우선주를 5% 5%씩 해서 10%를 샀다고요. 어제 잘랐어요. 자, 오늘 아침에 잘랐어요. 시가에. 잘라갖고 어디로 갔느냐? 네,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왜 중국을 열받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중국 놈들이 왜 뚜껑이 열렸을까? 그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드보다 더 센 거다. 사드보다 더 센 거다. 근데 미사일 범위는 풀어줬다. 단순히 미사일이 많이 날아가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대만을 놓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 목에 가시처럼 뭐가 있는 거. 그거는 미사일은 미국도 쏘아요. 잠수함이죠. 근데 핵잠수함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핵잠수함. 땅 물속에서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국한테 그걸 풀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본한테 풀어줄 거라고 봤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머지 그런 거 다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겁니다. 도청? 그래. 뭐 그런 거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계천 이명박 대통령 하면 뭐 생각납니까? 청계천 생각나죠. 그리고 서울 버스 노선 정비업 두 개 생각납니다. 그리고 4대가 대통령마다 업적이 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하면 뭐 생각나세요? IMF를 극복한 대통령, 우리나라 인터넷을 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검찰 개혁하다가 실패한 대통령, 검찰 개혁하다가 완전히 역풍 맞은 대통령. 마치 정조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조처럼 뭔가를 개혁해 보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아주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걸 지켜보는 그 다음 후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할까요? 건드릴 부분이 있고 안 건드릴 부분을 알게 되는 거겠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컨셉들이. 뭔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구조물을 세우든가 아니면 문화나 뭐를 개혁해 보려고 하다든가 아니면 세종시로 서울을 한번 이전해 보려고 한다든가. 자, 많은 대통령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역사에 크게 기록될 분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핵이 타결이 돼서 한국이 그 핵잠수함이든 핵무장이 처음으로 뭔가 된다. 역사책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앞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들이 인격이 훌륭했든 뭐 나라를 잘 다스렸든 치수를 잘했든 뭐 우리 저기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처럼 KTX를 깔아서 대한민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을 덮어요. 한국을 핵으로 무장시켜서 중국의 무력 그 무력 견제에서부터 굉장히 이게 된 역사에 남는 거라니까. 핵이라는 거는 어느 대통령도 그걸 못했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냥 핵잠수함면 하나 두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현상들이 여러 번 있지 않을까. 4박 5일 일정이시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5박 6일. 큰 물에서 놀아야 크게 먹습니다. 저의 주식 논리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질구레하게 먹는다. 누구처럼? 오소리처럼. 벌꿀 오소리. 기억나시나요? 네. 벌꿀 오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나라 쪽박 시작.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건 단순한 논리예요. 핵으로 무장됐다고 해서 잘 되고 안 되고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핵이라는 그 주제가 주는 관점.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략적인 부분에서 동남아시아 판도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일본이 핵으로 무장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핵으로 무장을 못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일본 아래로 뚫리기 시작하면 미국이 해양 패권을 잃어버려요. 역사적으로 대륙을 정복해갖고 제국을 완성한 패권을 유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바다를 정복한 데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스페인, 무적함대, 러시아, 흑해함대, 영국, 그렇죠? 미국도 육군 전력이 주력이 아니에요. 해군 전력입니다. 2차 대전 때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결정적으로 미국이 팩 주도권을 잡아간 게 뭐냐면 진주만 이후에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해전 미즈 뭔가 거기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천우신조였죠. 당시. 왜냐면 미국 비행기가 일본 놈들 항공모함 타격하러 가고 있었는데 방향을 잃어갖고 헤매고 있었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까 저기가 있네. 일본 놈들 저기 항공모함이 있네.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일본 애들한테는 보이니까 몇 가지 실수를 해. 거기서 이긴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해전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를 포기하느냐, 일본에서 막느냐. 근데 일본에서 막으려면 핵을 일본한테 줘야 돼요. 자,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은 어떤 큰 판이 바뀔 때 바뀝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예요. 환율, 달러로부터 움직이는 환율. 두 번째, 금리. 그 다음에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금가. 이 보통 4개의 큰 지표 속에서 주식의 판도들이 움직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지하철 노선, 기차, 도로,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GTX 이런 류가 거시경제 지표예요.
자, 따라서 그런 흐름 속에서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핵 관련주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안 되잖아.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은 뭐하다? 주식 맨날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고 저게 왜 안 되는가? 결국은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앞으로 더 나가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여기서 뭐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다원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빠져요? 죄송합니다. 이게 핵 관련주예요. 다원시스. 자, 잘 보세요. 핵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 자, 잘 보세요. 그리고 한전기술. 자, 나는 한전기술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제가 세 개 종목 얘기했어요. 저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제 선택 취사하는 겁니다. 차트가 괜찮은 걸 찍어도 되고, 보성파워, 아까 뭐지? 맨 처음 봤던 거? 다원시스? 그런 걸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 자, 나는 33 잘 따라오고 있다. 333 눌러주세요. 네. 너무 내가 저기 한가? 방목했나? 제가 너무 이 방을 방목했나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돌무지님, 개똥철학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방목한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은, 어, 개똥철학 들으려고 오셨으면은 나가시죠. 그렇죠? 먼 눈에는 다 뭐만 보인다고. 자, 그러면 너무 제가 보니까, 어, 지켜야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무리 유튜브지만, 앞으로는 저런 분들은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나는 이런 장 속에서, 앞으로 시장을 준비한다. 왜 주가가 빠질까를 생각해 보세요. SG에서 왜 반대 매매가 막 나왔을까? 중국 자본에서 들어온, 한국에 들어왔던 돈들이라고 봅니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PB센터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걸로 묶여졌던 돈들. 그래서 한국에 장기 투자해서 그동안 꾹 끌어올렸던 돈들이 반대 매매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건데 왜 갑자기 반대 매매가 나왔겠어요? 소개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주도에 투자했던 중국인들 빠져나왔다는 것처럼 싸졌대. 소개량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돈들이. 이해되셨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네. 자, 그 다음. 핵을 자, 아직도 본질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핵을 갖느냐, 안 갖느냐. 대한민국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자, 답답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주식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하려고? 채팅창에? 아니면 할 일 없어서?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한 번의 기회가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느냐.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시그널.
마치 거미로 따진다면 어떤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거미줄에 어떤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재테크에 어떤 터한 번 마련돼야 되는 게 있거든. 평생 그거 못 찾아요. 여러분들 혼자 찾아서는 못 찾는다고. 직장 생활하기 바쁘지. 그런 감각이 맨날 면도날처럼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이 안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했어요? 추측을 한 거잖아요. 어떤 추측을 했어요? 한국이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미의 목적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추측한 거죠. 뭐를 보고?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는 걸 본 게 아니라 중국, 한국이 핵으로 무장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놈이 누구냐? 걸림돌이 되는 놈이 누구냐? 일본과 중국인데 중국이 먼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너무 이상해. 너무 센 반응이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중국을 하는 걸 보고 저거는 핵 말고는 없다. 라고 뭐를 한 거예요?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추측을 왜 했어요? 핵으로 무장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촌놈입니다. 주식의 마인드가 누구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핵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한국이 무장 그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광화문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인드로 오셨습니까? 목적이 딱 하나죠.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리라. 나는 박한샘의 과외선생 방송을 듣고 내 인생의 돈 1,000만 원, 내 인생의 3,000만 원, 내 인생의 1억 이게 전 재산인데 이 재산이 내가 원하는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주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데 그 수단의 과정에서 뭔가 발판이 되는 것을 마련해야 돼요. 오늘같이 주가 빠지는 날이 남들은 다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맞물려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땐 사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실마리를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백날 깨어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캐치해야 돼요. 이 중요한 방송을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평생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걸쳐서 깨닫지 못하는 어떤 돈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고요. 돈. 그 돈의 판때기가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요. 미국 놈들도 이게 단순히 군사적으로 보지 말고 전쟁을 돈이라고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이 그냥 거기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따르잡은 게 아니라 거기에 2,00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요. 그 전쟁 자원을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이라크에서 나오는 석유 갖고 팔아서 마련한 거라고요. 지난 10년간. 자, 이걸 돈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기에서 백날 주식해봐야 맨날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그거는 포장마차 가서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셔가면서 하는 거야. 돈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댓글에서 지금 올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런 분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여기에서 정말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어떤 기회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기회다.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기회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자, 이해되셨나요? 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합니다. 푸틴 욕 무진장 해댑니다. 돈 못 벌어요, 그 사람들.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주식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정치방송에서 하는 거야. 공산주의가 어떻고 푸틴이 나쁜 놈이고 주식방송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 가격 폭등하겠지. 삼천리, 대성 에너지, SK 가스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한 번이라도 쳐다봐야 됩니다. 저는 쳐다봤어요. 삼천리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회원분들 78,000원에 샀어요. 샀는데 하루 거래량이 8만 주야. 회원이 500명이야. 10주씩만 사도 5천 주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이라도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뭐 샀느냐? LS 샀어요. LS 일렉, LS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왜? 전선 인프라잖아.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가지러 갔다, 핵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왜 저런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평생 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야, 대통령이 미국 갔으니까 뭐 반도체나 자동차겠지. 자동차 만대 판다고 해갖고 중국 놈들이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중국 놈 지금 이상하게 반응하잖아.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바로 그걸 캐치하는 능력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한샘은 저렇게 주식하는구나. 왜 중국은 주가가 폭락하잖아. SG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중국 자본이 한국에서 소개량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일시에 지금 쏟아져 내려가면서 그런 쪽에 투자했던 돈들이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요? SG 사태 터지기 전에 무가 떨어졌어요, 목요일날. 그렇죠. 리오프닝 주들이 먼저 폭락 나왔잖아요. 그리고 SG 사태 터지고.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 흔들리는 가운데 핵 관련주나 재생에너지 주들이 어때요?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 에너빌리티, 방위산업체 주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방위산업체 이미 끝난 주식인데 또 올라오잖아.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자,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를 움직이면, 핵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바로 달라붙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굉장한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드 이후에 굉장한 기회가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남들이 보기엔 악재지만 그것이 돈 벌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만 보이나? 그렇잖아. 이게 엄청나게 돈 벌 기회라는 게 지금 아직도 안 느껴지세요? 자,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핵이에요. 요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큰 기회를 잘 여러분 걸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9번째 와우넷 유튜브 방송에 댓글창에 핵폭탄을 던지면서 저 박한샘은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